어젯밤 눈을 떴을 때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지 않으셨나요? 다시 눈을 감아봐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심장은 괜히 두근거리고 이불 속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결국 그대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뒤척임이 오늘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망가뜨립니다. 하루 이틀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밤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뜁니다. 흔히 불면증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몸속 시계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뇌가 더 이상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길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를 보면 깊은 잠을 못 자는 어르신은 숙면을 취하는 분에 비해 치매 위험이 거의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6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잠을 못 자는 건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수명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요. 이 생각이 바로 불면을 굳어지게 만드는 덫입니다. 잠이 줄어드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생체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못 쬐고 몸을 덜 움직이고 긴장 상태가 오래 가면 몸은 밤이 와도 쉬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지나도 정신이 또렷하고 새벽마다 똑같은 시간에 깨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냥 두면 불면은 더 깊어지지만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조합만 마그네슘과 함께 드신다면 단 3일 만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가라앉혀서 이제 잠들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드셔봤는데 효과를 못 느꼈다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먹는 시간과 조합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로 드셨거나 수면을 돕는 다른 영양소 없이 마그네슘만 드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지는 방법, 마그네슘과 같이 먹으면 수면 호르몬이 확 늘어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새벽마다 깨던 몸을 다시 푹 재우는 생활 습관까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망가진 수면 리듬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불면증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 짓는데요. 사실 불면증이라기보다는 몸의 리듬이 흐트러진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스스로 구분하는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아침에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가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구나라고 판단하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광을 받는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집 안에서 형광등이나 스마트폰 불빛에 둘러싸여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죠. 이렇게 되면 몸은 밤이 되어도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제때 분비되지 않고 대신 긴장 상태를 유지시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높은 채로 남아있게 돼요. 코르티솔은 낮 동안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밤에도 남아있으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분명 피곤한데 신경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니까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현대인의 식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밀가루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몸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때 마그네슘이 충분히 있어야 신경이 진정되는데 부족하면은 작은 자극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지금은 자면 안 된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잠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불안입니다. 불면이 하루 이틀 이어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오늘 밤도 잠을 못 자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는데 이 걱정 자체가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잠을 거부하는 상태인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서 불안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 작은 균형이 회복될 때 비로소 몸은 다시 자야 한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유명 대학 연구에서도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수면의 질이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은 평균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해요. 결국 불면의 핵심은 단순히 피로가 아니라 몸의 시계가 헷갈리고 신경이 쉬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리듬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바로 마그네슘을 제대로 섭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면제 없이 어떻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까요?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잠들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래서 복용하면 일단 잠은 들지만 깊은 수면 단계까지 도달하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오래 드시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고 기억력 감퇴나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도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약으로 잠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뇌와 신경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서 몸이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미네랄이거든요. 수면제처럼 강제로 재우는 게 아니라 몸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게 도와주는 거라서 부작용도 없고 내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아무 제품이나 구입해서 드시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은 효과를 거의 못 보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에 부담이 적어서 속이 편안합니다. 반면에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장을 자극해서 변을 묽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위해 복용하신다면 몸이 천천히 흡수하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섭취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점심 식사 직후에 드시지만 마그네슘은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원활해지고요. 또 칼슘을 고용량으로 함께 복용하면 오히려 마그네슘의 작용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둘 사이에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특히 비타민 B6은 뇌 속에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과정에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비타민 B6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시면 효과가 확 줄어듭니다. 커피나 홍차, 초콜릿 속 카페인은 신장을 통해 마그네슘을 빠르게 몸 밖으로 빼내거든요. 특히 오후 4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200에서 400mg이 적당한데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200mg 이하로 시작해서 몸이 익숙해지면 천천히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예민하신 분이라면 흡수율이 높고 부드러운 형태인 글리시네이트를 선택하세요.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싶으시다면 호박씨나 아몬드, 시금치,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이런 음식들을 곁들이시면 몸속 마그네슘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몸은 변화에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마그네슘을 제대로 드시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십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몸속 신경 전달 물질이 안정되면서 생체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인 거예요. 마그네슘을 제대로 먹는 것, 그게 숙면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마그네슘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네랄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성분이 아니에요. 몸 전체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조율자 역할을 하는 거죠. 먼저 뇌에서 마그네슘은 신경세포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이 높을 때는 이 문이 활짝 열려서 칼슘이 신경세포 안으로 과도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신경이 흥분하고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는 건데요. 마그네슘은 이때 그 문을 살짝 닫아서 과한 자극을 차단하고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쉽게 말하면 깨어있는 뇌를 쉬는 뇌로 바꿔주는 열쇠인 셈이죠. 또 마그네슘은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변해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세로토닌이 제 역할을 다하고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그네슘은 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서 몸 전체의 이완을 돕습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거든요. 몸의 온도도 서서히 낮아지면서 이때 뇌는 이제 잘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8주간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한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30분 이상 늘어났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면 효율은 10% 이상 높아졌고 혈중 멜라토닌은 상승하면서 코르티솔은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해요.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몸속 리듬이 회복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마그네슘의 효과는 한 번 복용한다고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섭취하면 몸은 스스로 이 시간엔 쉬어야 하는구나라는 신호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 기억이 쌓이면 어느 날부터는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마그네슘은 수면을 억지로 만드는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을 회복하도록 돕는 리듬 교정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어떤 음식과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숙면 효과를 내는지 궁금하시죠? 이 비밀을 알면 잠드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마그네슘은 혼자 있을 때보다 특정 음식과 함께할 때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몸속에서 서로 돕는 영양소와 만나야 비로소 깊은 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 세 가지 조합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3일 만에 효과를 보셨다고 하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마그네슘과 바나나의 조합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트립토판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로토닌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 밤이 되었을 때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는 취침 30분 전에 마그네슘과 함께 바나나 반 개를 드신 후 3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바나나는 또 칼륨도 풍부해서 마그네슘과 함께 신경과 근육의 균형을 맞춰주는데요.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취침 전 바나나 반 개면 충분한데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는 마그네슘과 우유의 조합입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미지근하게 든 우유 한 잔을 마그네슘과 함께 마시면은 천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해 고생하셨는데 마그네슘과 미지근한 우유 한 잔을 취침 전에 드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우유 속 칼슘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는데요. 다만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까 우유는 한 컵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은데 이것들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거든요. 셋째는 마그네슘과 달걀의 조합입니다. 달걀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때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시고 취침 전에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면 효과가 좋은데요. 밤늦게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삶은 달걀 반 개 정도를 가볍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남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저녁마다 달걀 하나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신 후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 음식 조합들의 공통점은 모두 트립토판이나 칼륨처럼 수면을 돕는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은 서로 힘을 합쳐서 수면 호르몬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야식처럼 늦은 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는 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바나나 반 개나 미지근한 우유 한 잔, 또는 삶은 달걀 반 개 정도의 가벼운 섭취가 적당합니다.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위장이 활동을 멈추지 못해서 뇌의 휴식 신호가 늦어지거든요. 결국 숙면을 부르는 조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과 바나나, 마그네슘과 우유, 마그네슘과 달걀처럼 몸이 원래의 리듬을 되찾도록 돕는 단순한 조화인 거죠. 음식으로 추가하자면 호박씨나 아몬드도 좋은데요. 이것들은 마그네슘 자체가 풍부하거든요. 저녁 식사 때 호박씨 한 줌이나 아몬드 대여섯 알을 드시면 몸속 마그네슘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도 마그네슘이 풍부하니까 저녁 식사에 이런 채소들을 곁들이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양 조합을 갖추었다 해도 생활 속에서 잠드는 리듬을 회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중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수면은 약이나 영양제보다 생활의 리듬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드시고 바나나나 우유를 함께 드셔도 낮과 밤의 생활 패턴이 뒤섞여 있으면 몸은 언제 자야 할지 언제 깨어야 할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루의 루틴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의 리듬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햇빛을 보는 일이에요. 아침 햇빛은 눈을 통해 뇌의 시상하부로 들어가서 생체 시계를 정확히 맞춰줍니다. 이 신호는 약 12시간에서 14시간 뒤에 멜라토닌 분비로 이어지면서 밤에 잠이 오게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창가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낮에는 가능한 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처럼 심장 박동이 조금 올라가는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해보세요.
낮 동안의 활동이 많을수록 밤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몸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해서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낮잠은 짧게, 그리고 이른 시간에 끝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의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거든요. 만약 피로가 심하시다면 점심 직후 15분에서 20분 안쪽으로만 눈을 붙이세요. 이 시간 안에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밤의 수면 리듬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조명의 색과 밝기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밝은 형광등 대신 노란빛 정우나 간접 조명으로 바꿔보세요. 이 조도 변화만으로도 뇌는 지금은 쉬는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꺼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 기기들이 내뿜는 푸른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마치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늦은 시간의 식사는 위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서 뇌의 휴식 신호를 늦추거든요. 특히 짠 음식과 자극적인 양념은 몸의 천을 높여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식사 후에는 미지근한 물 1컵으로 소화를 돕고 짧은 산책으로 혈액순환을 안정시키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몸을 이완시키는 신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깊은 복식 호흡이에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하나, 둘, 셋, 넷, 5까지 세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면 뇌가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또는 미지근한 물에 손과 발을 담그는 것도 좋은데요. 천이 살짝 올랐다가 내려갈 때 몸은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되돌리면 새벽마다 깨던 몸이 점차 조용해지게 됩니다. 몸이 밤은 휴식의 시간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수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리듬이 맞춰지는 순간부터 몸은 마치 시계를 다시 세팅한 듯 안정되는 거죠. 그럼 마그네슘과 바나나, 우유 같은 음식 조합,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해서 몸이 스스로 숙면 리듬을 만들어 가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3일 만에 나타나는 변화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바나나나 우유와 함께 꾸준히 섭취하고 생활 루틴을 바로잡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이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심장의 안정감입니다. 평소엔 이유 없이 두근거리던 심장 박동이 서서히 일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줄어드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이 신경과 근육 사이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몸 전체의 전기 신호가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평소엔 누워서 30분 1시간씩 뒤척이던 분들이 10분, 20분 만에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이 이미 하루 동안의 리듬을 학습했기 때문인데요. 아침 햇빛을 본 시간이나 저녁 조명, 식사 시각, 그리고 취침 전 마그네슘과 바나나를 먹는 습관, 이 모든 게 리듬의 신호가 되어서 뇌가 이제 쉴 때구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셋째로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잠에서 깼을 때도 머리가 무겁지 않고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는데요. 몸속 코르티솔이 안정되고 멜라토닌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확실한 회복의 신호예요. 몸은 자극을 기억하는 존재라서 3일 만에 이 정도로 바뀐다면 1주, 2주 뒤에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만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하루만 좋아져도 이젠 괜찮다면서 다시 늦게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겁니다. 몸은 새로 학습한 리듬을 안정시키기까지 최소 2주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을 적어도 2주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수면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잠든 시간보다 깊이 자는 시간이 늘어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낮에 졸음이 줄고 식사 후에도 피로감이 덜한데요. 이건 단순히 수면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이 회복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예전엔 잠을 잔 게 아니라 버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잠이 와서 자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리듬이 회복된 분의 변화입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딱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취침 30분 전에 마그네슘과 바나나 반 개, 또는 미지근한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시고 깊은 호흡을 5번 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밤과 아침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오래 유지하려면 깨어난 다음 날의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숙면은 잠드는 순간이 아니라 깨어난 그 다음 날의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수면의 질은 아침과 낮의 습관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첫째로 기상시간의 일정함입니다. 전날 몇 시에 잠드셨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속 시계는 일어나는 시각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시면 뇌는 밤낮의 경계를 혼란스러워하고 멜라토닌 분비도 불규칙해집니다. 한두 시간 늦게 주무셨더라도 기상시간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리듬이 무너지지 않아요. 둘째로 아침의 빛 관리입니다. 일어나시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눈으로 받는 순간 뇌의 시상하부가 지금은 낮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이 신호가 저녁 무렵 멜라토닌 분비로 이어져서 밤에 졸음이 찾아오는 거죠. 날씨가 흐리더라도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수십 배 밝으니까 창가에서 15분만 앉아 계셔도 하루의 수면 리듬이 바로 잡힙니다. 셋째로 아침 수분 보충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진해지고 순환이 느려지거든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천이 오르면서 뇌가 깨어나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밤의 숙면 질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예요. 넷째로 카페인과 단 음식의 조절입니다. 커피 한 잔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밤의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카페인은 몸 안에서 6시간 이상 남아있어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늦추거든요. 또 단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서 신경이 예민해지는데요. 하루 중 단맛이 당기실 때는 바나나나 고구마처럼 자연식품으로 대체해보세요. 숙면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몸이 스스로 리듬을 유지하는 과정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잘하시는 분일수록 하루의 끝보다 시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의 시간을 하루 단위로 다스리면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몇 가지 행동만 잘못하면 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시는 수면 방해 습관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숙면을 위해 노력하시더라도 하루 중 몇 가지 행동만 잘못하면 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건 늦은 밤의 식사입니다. 잠들기 3시간 이내에 음식을 드시면 위장이 계속 일하게 되어서 뇌가 휴식을 시작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면서 몸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듭니다. 밤참을 꼭 드셔야 한다면 삶은 달걀 반 개나 미지근한 우유 한 잔 정도로 충분합니다. 둘째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잠들기 전 화면을 보시면 푸른빛이 눈을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또 뉴스나 영상의 자극적인 내용이 뇌를 각성시켜버립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잠자기 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히려 불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시고 조용한 음악이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셋째로 카페인 섭취 시점입니다.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녹차나 홍차, 초콜릿에도 들어있거든요. 한번 섭취하시면 6시간 이상 체내에 남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불면이 잦으신 분들은 아침 한 잔만 드셔도 하루 종일 잔류 효과가 이어질 수 있어요. 넷째로 알코올에 의존하시는 습관입니다. 가끔 술 한잔 하시면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알코올은 처음엔 진정 효과가 있지만 몸이 이를 분해하면서 혈당이 떨어지고 새벽에 깨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또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다음날 피로가 더 심해지는 거죠. 또한 잘못된 수면 자세도 문제가 됩니다. 목이 꺾이거나 허리가 틀어진 상태로 주무시면 호흡이 얕아지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베개는 어깨와 목의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정도 높이가 이상적인데요. 너무 높거나 낮으시면 혈액순환이 막혀서 잠든 후에도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거든요. 과도한 보충제 복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좋다고 하루 여러 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다 복용 시에는 오히려 설사나 복통,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200에서 300mg이면 충분하고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가 상담 후 복용하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에 주의점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 관련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무심코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하시면 약물 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으니까 복용 시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과 바나나, 우유 같은 음식 조합의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숙면은 더 이상 운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뇌와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불면으로 무너진 밤을 완전히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숙면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오늘부터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몸은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몇 분이 쌓이면 불면으로 무너진 리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로 호흡의 리듬을 되찾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 불을 끄시고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5초 동안 멈췄다가 7초에 걸쳐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 호흡을 5번 반복하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심장 박동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뇌가 이제 자도 되는구나 라는 신호를 받는 과정이에요. 둘째는 감각을 줄이는 준비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귀를 기울여 단 한 가지 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멀리서 들리는 냉장고의 일정한 울림이나 시계 초침 소리도 괜찮습니다. 그 규칙적인 리듬이 뇌의 긴장을 낮춰서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거죠. 생각을 멈추려 하시기보다 그 소리를 따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셋째는 감사 루틴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루를 짧게 돌아보세요. 억지로 좋은 일을 찾으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단 한 가지라도 이건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감사의 감정은 뇌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요. 이 마음의 이완이 숙면 호르몬 분비를 돕는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도 단 몇 분입니다. 하지만 이 몇 분은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고 내일의 에너지를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몸은 반복을 기억하니까 오늘의 몇 분이 쌓이면 열흘 뒤엔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된 생체 시계의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 잠드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잠을 약으로 채우던 지난 시간 대신 몸이 스스로 쉬는 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바뀔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불면으로 힘들어 하시는 주변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숙면을 지키는 첫 약속이 될 겁니다. 잠이 바뀌면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몸이 쉬어도 괜찮다고요. 그 한마디가 마그네슘보다 강한 회복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밤 조용한 어둠 속에서 편안한 숨과 함께 진짜 쉼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